F4 홍사훈. 네, 안녕하세요. 자, 신용환. 네, 안녕하세요. 수지부. 신용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영희 변호사 대신 노영희 변호사 지금 다른 방송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늦어가지고 가셨고 박선원. 예, 긴급 땜통입니다. 저렇게 귀한 저렇게 고급 정보를 여기 국정원 1차장 출신. 네. 아니 우리 조직이 이게 F4가 저런 분을 이렇게 땜빵으로 쓰고 이러면 안 돼. F4 영입. 예. 근데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그 주말에 긴급 방송을 하나 하셨는데 실명 없이 내가 이런 제보를 받았다. 예. 그 영상 준비됐습니까? 그 제보부터 한번 봅시다. 윤석열과 이쪽 법조계를 잘 아는 선배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소위 윤석열 5인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대요. 예. 김현장이. 그 사람이 윤석열하고 엄청 친한 변호사가 지난 한 달 동안 잠적했던 것처럼 전화를 안 받더래요. 예. 그때부터 윤석열과 조의대 사이를 덜이 놓으면서 이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그리고 한덕수가 김현장 고문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한덕수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한덕수가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사실은 머리에 뭐 망치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그랬어요. 저거 처음 듣고 충격 받으셨죠? 예,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제 의원님하고는 다른 루트로 거의 비슷한 구도의 이야기를 예. 복수로 들었거든요. 예. 다 계획 짰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네. 최하 그 윤석열이 관저를 떠난 그 4월 11일 사이에 다 계획을 짰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들 최고 전문가잖아요. 법에 관한 최고 전문가. 법에 관한 최고 전문가고 칼을 쓸 줄 아는 검찰과 최고 전문가의 대법까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이 종이같이 좁은 길에 딱 정해놓고 외길수순을 정해놓고 이 위에 한번 걸어가봐. 언제든지 툭 밀면 너는 떨어져 죽어. 너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우리는 언제든지 너는 발목을 잡아서 천길 낭떠러지로 끌어내려버리겠다. 그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기호 2번 하나 놓고 선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한테 권력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민주선거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기호 1번 없는 대선, 이재명 없는 대선. 그래서 기호 2번에 누가 돼도 한덕수가 돼도 김문수가 돼도 다 지급편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재명 없이 대선 치러서 한덕수 또는 김문수 즉 내란 정권에 연장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는 공소 기각 내지는 무죄로 나오겠다. 그래서 사법 계엄 언론 계엄, 군사 계엄 합친 진짜 토탈 계엄으로 다음 정권이 대한민국이 나가게 되고 야당, 우리 민주당 완전 뿌리채부터 파서 괴멸시키겠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이재명 후보직 박탈, 응? 기호 2번 하나 놓은 대선 이거예요. 자, 그러니 머리 망치 하나 안 맞을 수 있냐. 자, 그러면 제가 저하고 좀 맞춰봐요. 일단 다 맞춰보기로 하죠. 더 들은 이야기들 주말 사이에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이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 저기 그리고 대법원장하고도 조이대하고도 잘 알고. 예, 예, 뭐 동문 그리고 비슷한 관계. 뭐 조이대 대법원장 되는데도 어느 정도 관여한 걸로 알고 있고 네. 한덕수 이제 후보네. 한덕수 후보하고도 근무연이 있고 예, 맞죠?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제보 또 하나 들은 거는 보안사 근무 경력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젊었을 때 법무관. 그리고 그 정권 초에 한무리의 그 변호사들과 술자리 했다 윤석열. 네. 그게 돈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도 이 사람이 있었다까지 제가 그건 모릅니다. 예. 그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들은 이야기가 윤석열 조이대 한덕수 그 양반 또 그런 무리들이 서로 다 안다. 예. 다 아는데 이번 대법에서 20일 안 주고 날릴 거야. 그러니까 20 플러스 7일이 있다고들 다들 믿고 있는데 7일은 어쩔 수 없어. 상고를 해야 그다음에 올라가니까. 예. 근데 7일은 피고인 그 이재명한테 주어진 시간이지만 20일은
원래 이재명한테 주어진 시간이지만 판단은 대법이 한다. 대법이 20일을 안 기다릴 것이다. 안 기다리려고 했다. 대선 전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 20일 부분은 저는 모르고요. 안 들으셨구나. 어쨌든 어떤 경우의 수로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어. 다 천길 낭떠러지로 보낼 계획이 다 돼 있다 이런 거죠. 법적으로는. 네, 어떤 식으로든. 자, 주진우 지금 네가 들은 거. 난 여기까지 들었어. 20일 안 준다. 자, 윤석열 탈옥이 지금 2달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기 직전에 한 1, 2주 전에 총수하고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헌재 탄핵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고 탄핵은 미뤄질 거야. 그리고 그 대신 이재명 재판이 당겨질 거야. 하면서 이미 이재명 재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고 2심에서 유죄가 나면 대법에서 대선 안에 끝날 대선 거야. 전에. 대선 전에 끝날 거야.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윤석열 주변을 만나고 다닌다면서 샤브샤브 얘기했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지금. 같은 사람이에요. 주진우 의원님 제가 아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저의 그 맨날 가서 만나고 아침에 네. 맨날 쫓아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앉아서 뭐. 서로 다 다른 루트로 들었는데 다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자,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다른 사람인데 이분과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 쪽에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의하면 또 한 루트가 있더라고. 또 있어요. 나도 또 하나 루트가 있어. 네, 네. 재판사였어. 자, 그런데 대선전에 판결 2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7일, 20일, 7일. 대법원 대선전을 2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파기환송심 갔다가 대법원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2번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선거 판결을 2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할 것이다.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 해야 한다. 네. 이게 그 대법원장의 워딩이랍니다. 네. 네. 그냥 저의 취재입니다. 이 취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법원장의 워딩 아까 좀 전에 판사 출신의 한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 법원 행정처장은 20일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그건 법. 맞지. 네.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었지. 근데 지금 주진우 취재에 따르면 대법관 중에 하나가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이내에. 북한 중에 하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돼? 좀 빠져나갈 구멍.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제가 이게 복수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 알았어. 대법관 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드리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이 핵심 인물과 뭐 20일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거잖아. 아니 그렇지. 그 안에 해야 된다. 그게 법치를 살리는 길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래. 법치를 살리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저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고 대선 전에. 20일이고 뭐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그렇죠. 그냥 자 외길 수순으로 이재명이를 후보 탈취시켜버리기 위해서 자격 박탈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대응을 해도 그걸 다 박살내고 낭떠러지로 보내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일 넣니 7일 넣니 뭘 해 한번 해봐라. 네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다 깨고 다 조져버리겠다 이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 헌재 탄핵 심판은 미루고 이재명 재판 땡긴다. 예.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두 가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1월 중순부터 지들이 그 일종의 커먼센스 공동으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 대사관 쪽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온 거야. 2월 4일 날 내가 만났을 때. 그렇지. 네? 첫 번째 제보가 되신 네. 거. 그러니까 지금 그쪽 계획에서 헌재를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서 헌재 미루는 것까지는 성공한 것 같은데 8대응을 못 막았고. 네. 두 번째 고법. 고법도 자기들은 확실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성향이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을. 아니 이것은 이재명을 날리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거잖아. 라고 그 고법 판사는 판단했고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치 계엄군들한테 국회 가서 총 쏘라고 아니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것처럼 이분들이 안 한 거예요. 무죄니까. 고법 판사들이. 네. 그런데 대법에 올라가서 그거 안 해? 하고 자기들 손으로 직접 해버린 거야. 네. 사실 그 고법 무죄 이후에 대법이 며칠은 이거 안 되는구나 했어. 그래가지고 그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갑자기 20일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20일이잖아요. 20 플러스 7일이면 안 된다. 자기들도 처음에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20일 안 지켜도 된다는 법 논리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우리끼리인데 뭘 못해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무대뽀로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느냐,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대호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매사를 승패로 재단하잖아요. 자기가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는데 항상 이기고 살았어요. 요번 처음 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졌다고 본인은 생각지 않지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지금. 네, 다 이기고 들어왔다가 지금 이게 적용되는 거죠. 대호 프로젝트 거슬러 가면 한 2019년부터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다 무력화시키고 그 거슬러 가면 조국 장관 다 할 때의 멤버들. 상당수 그 멤버들. 책 중에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책이에요. 뭐 9번 구수도 있고 구수하다 할 때 뭐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여기에 공저자로 참여한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때 그 내용의 컨텐츠의 상당수를 그분이 지금 제공했다. 얘기한 그분. 네네 했다고 하고 통. 여 중에 보면 멤버들이 화려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관변 단체 세자로 시작하는 아주 큰 관변 단체에 가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출신의 T조 국장 출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미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누구 날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거의 무력화하다시피 하면서 밀어붙여서 대통령 후보까지도 되고 당선까지도 된 거죠. 자기들이 다 살아나와서. 어떻게 밀어붙이면 된다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윤석열 자기가 맨날 승패를 자다는 게 혼자 그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럼. 굉장히 집단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손모 변호사라고 아주 윤하고 친했던 분이 있어요. 나름 친한. 근데 나보다 훨씬 친한 사람이 있다. 너한테 소개해줄게 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지금 이름을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키맨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걱정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놈들 다 합쳐봐 20-30명이.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들 걷어내야 돼요. 여기에 이제 하나 그냥 사무실을 맨 처음에 윤이 이마 빌딩에 두었죠. 강북에. 이 위치적인 것도 그런 연유가 다 있고요. 나중에 보면 정보 멤버들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게 다 연관이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잘만 대처하고 나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던 매우 귀한 분들이 우리가 만날 길이 없는 분들이에요. 진짜 선수고 진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 귀한 분들이 예. 다른 게 다 실패해가지고 직접 선수로 뛰기 시작해서 그렇죠.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장막 뒤에 원로처럼 행세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칼 들고 직접 밖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법원장이 직접 칼을 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저는 그 윤석열 변호인단을 다 꾸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든 법률적인 총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회사에 MC가 있습니다. MC. 아, 또 MC라는 분이 있어요. 미음 씨가 있는데 이분이 미음? 네,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알 근데 것 같다. 이분이 엠모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기각은 어려우니까 의견을 써서 각하 했을 때도 이분이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를 이거 오는데 한덕수를 불러오는데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했습니다. 한덕수 평생 눈칫밥으로 여기까지 온 분인데 안 하겠다고 했어. 못 그 한다고 양반이 했어. 왜 나왔겠어요? 네. 잘 아는 사람들이 이재명 날라간다니까. 걱정 말라니까. 우리가 날린다니까. 근데 듣고 보니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나온 거야. 네,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들어보면 그분이 누군지는 저도 뭐 여기서 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는데 그분이 모든 걸 처음부터 이렇게 다 기획했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변호인단도 다 구성하고 그랬으면은 어쨌든 지금 선고한 게 지금 판판이 다 깨진 거 아니에요. 지금 막판에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 닥친 건데 그렇죠. 그 변호인단도 보면은 그분이 다 해서 이렇게 막 큰 로펌인데 막 이렇게 너무 허접하잖아. 아니요, 근데 아니. 너무 처음에 어. 윤석열 인생을 건 재판인데 예. 그 영입하고 싶고 봐달라고 했던 재판관들이 있어요. 근데 직접 안 나오지. 안 나온다고 다 그 사람들은. 못한다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주변에 왔던 사람이 검사 출신 김홍일, 윤갑근 그다음에 뭐 석동현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헌재를 변호할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서서 뒤에서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 진짜 선수는 뒤에 뒤에서 있었는데 쳤어요. 그리고 이름 안 자기들이 내고 앞에 나섰으면 헌재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예. 뒤에 있었는데 헌재는 실패한 거예요. 헌재는 실패한 것이고
고법에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고법이 무죄를 내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지. 네. 할 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빤서 들고 칼 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썰어줄게 하고. 축구로 따지면은 감독하고 심판장이 다 뛰어든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빤스 벗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보수 진영에선 하기에는 모든 전투 중에 한 번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이게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이 그게 지금이에요. 네. 다 져도 상관없다 예. 지금. 대선 후보 하나 이재명 날리면 끝난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쟤네들 선거운동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선거운동 안 해요. 선거운동 어제 안 해요, 한덕수 지금. 일정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덕수 선거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호 쪽에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위해 접촉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법으로 날려서 후보 자격 박탈하고 정 안 되면 칼로 총으로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선거운동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한덕수 단일화 하든 말든 못 이긴다는 건 자기들도 안다니까. 제가 어제 단양 제천 그 현장 뉴스에 이제 그 오마이 생중계 현장 인터뷰를 하는데 시민들도 얼마나 이 뉴스에 정말 막 화가 치밀고 그래서 자세히 보고 잘하냐면 여기 혹시 집행관 같이 생긴 놈 있는지 잘 보라고. 법원 집행. 지금 악수도 사실 못 하거든요. 폴리스 라인처럼 이렇게 쳐서 왜냐면 여의도하고 인천만 가요 그 사람들은. 예,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이렇게 몰리잖아요. 예. 지금 밑바닥 정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 예, 집행관. 그러니까 집행관이 가까이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지 아니 뭐라고 오죽하면 할 정도로. 지지자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 일반 사람들이 뉴스 다 그런 알아요. 얘기를 해요. 아, 네. 아니, 그러면은 이 상황을 민주당에서도 다 당연히 파악하고 이제 있을 텐데 파악했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왜 어제 보면 뭐 이게 뭐 국조나 청문회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방어가 될 수 없다는 거 누구 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탄핵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보겠죠. 타이밍을 보는 판단이 거죠.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딱 칼을 들고 있어요. 예. 저게 이제 말벌같이 찬뜩 독을 품은 놈이 이렇게 와 오면은 이 칼로 한 방에 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막 이렇게 먼저 화공을 하면은- 막 해다가 벌이 뒤로 돌아오고 모르잖아요. 예. 우리도 그만큼 절체절명의 각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타이밍은 그러면은 그 말도 언제냐?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타이밍이 그러면은 언제인지 안 일단 알려주지. 깊이 그것도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일부러. 지금 벌써 어제 지금 노정면 대변인이 너무 뭐 흐려놨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수 그러니까. 진영에서 계속 히틀러보다 더하다 사심제로 가느냐 허위 사실 공포죄 폐지하느냐 삼권 분립 파괴한다 이러면서 안 먹게, 안 먹게. 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우리도 그 보이스 목소리 전략상. 조절을 해야 돼요. 메시지 조절을 그렇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저쪽도 법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술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급소를 한 번에 때려야지. 저는 사실 못하게. 지금 법원 내 판사들도 지금 검찰보다 조금 낫더라고요. 한 2명 정도는 지금 2명 실명조사가 정도. 뭐 냈잖아. 자기들이 보기도 황당하니까. 판사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더 많아지면은 대법원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부담을 이미 느끼기 시작할 것 고위대가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원하는 대로 아까 법원행정처장 말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 27일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야 그래 걱정하지 돼요. 마라. 그래야 돼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만약 믿으면 안 했다가 돼요. 나는 보장해 그만- 준다가 막판에 다시 가서 나는 그 아니 말도-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나는 그 말도 못 믿겠어. 왜냐하면은 본인이 안 하고 소부로 보내는데 소부의 판단은 따르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자신의 말을 실행시킬 사람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난 조희대 대법원장 혹시 그 말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안 할 거예요. 27일 보장해 주겠다. 아니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래도 말을 시켜야 돼요. 탄핵시키지 마라. 그래서 탄핵 안 시켰다가 막판에 내가 그 말을 하긴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전쟁의 기본은 기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만 전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난 손을 떠는 걸 되게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 전원 합의체 읽을 때 손을 떨어요. 이 분이 자기의 평생의 성향과 다르게 이 싸움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렇죠. 승부를 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망나니로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 사람 목을 치는구나. 내가 이재명 드디어 목을 치는 결정을 내가 한 거예요. 드디어 다 까고 나왔구나.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가야지.
하고 읽는 하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런 출사표에 거예요. 그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일체 더 이상 역풍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확신을 갖는 네. 게 현장에서의 반응, 후보는 앞에 가시고 저희가 이제 생중계하면서 뒤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그리고 시장 상인들 그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겠죠. 아니 앞쪽은 지지자들이 쫓아가는 거고 제가 묻는 시장 상인은 지지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시장 네, 상인들이니까. 그냥 어느 쪽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은 굉장히 좋더라 대부분. 또 하나가 김민석 수석 최고께서 5천여 명의 당원이 뭐 급증했다는 말씀했잖아요. 10배 이상. 예, 그래서 제 고향 충북에 이렇게 쓱 물어보니까 진짜 10배 넘게 들어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재밌는 거는 추천인을 쓰는 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추천인이 조희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신규로 2030 특히 여성들 많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추천인을 조희대를 쓴 거예요. 그 얘기는 안다 이거. 충청 같은 열받았어.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립적인 분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때 사안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더 가는데 그런 충청 지역에서 대거 급증을 하고 조희대를 썼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분노에 차서 중립적인 사람들이 온다는 뜻이죠. 저쪽 선거운동이 소용이 없는 게요. 지지율도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파기환송심밖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덕수 선거운동을 뭐 하고 있는지 단일화를 관심 어떻게 없어요. 하겠다는 건지 뉴스가 다 덮여요. 지금 이재명 후보 죽냐 사냐 우리가 보호하냐 마냐 그거만 남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밖에 뉴스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덕수 저기 수행팀하고 저기 김문수 수행팀 물어봤는데 오늘 10시냐 11시냐 몇 시냐 이게 오늘 저기 만난다고. 부처님 오신 날 만나는데 관심이 없고 다 그 얘기 안 하고요. 다 이재명 물어보면 파기환송심 물어보고 있어요. 파기환송심 뭐 고법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자들도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1번 없는 단일화도 데서 좀 못해. 왜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날아갈 것 같으니까 진짜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렇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단일화 절대 안 합니다. 네, 안 그러니까 합니다. 자기들도 이재명 날라가면은 절대 포기 못하지. 아니 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뭐하러. 김문수가 단일화 왜 응해줘? 한덕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만 있으면 되지 뭘. 그쪽에서는 다 이재명 그들도 다 고법 판결 보고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대법 판결. 네. 그러니까 이 그러면 날짜, 선거운동 안 해도 되지. 날짜 싸움이라서 수싸움이잖아요. 수싸움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왜냐하면 하루 차이로다가 하루 상관으로 다 날아가 버릴 맞아요. 수가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잘 해야 잘 돼요. 봐야 돼. 탄핵 일자를 그럼 언제 하겠느냐? 네. 15일 날 일단 1차 기일이고 하루 한 번 더 하면 16일 날 바로 네. 결국은 그날 직결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럼 제일 16일을 좋은 거예요. 디레이로 일단 봐야 돼. 최악의 네, 가정으로. 네. 그러면은 탄핵 일자를 3일 전에 잡아야 돼 일단은. 그렇지. 그냥 국회 본회의에 발의하고 그다음에 표결하는데 네. 필리버스터가 하루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를 하루 24시간을 줘야 되는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보장이 되는데 탄핵은 안 인사에 될걸? 대해서는 인사 그러니까 인사에 문제는 없다고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근데 그거 혹시 모르니까 그거는 그 따져봐야 되고 국회의장의 의지도 어, 상관이 어. 있죠. 안 받아주면 끝이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좀 따져봐서 이틀 아니면 3일 맞아요. 그러니까 13일 다 아니면 따져봐야 14일 요때 탄핵 왜냐하면 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고법에서 끝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가 14일이나 그때 바로 전날 그러니까 기일 변경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마지막까지 있는 거 기다리면 아니에요. 안 되고. 갑자기 뭐 하나 생각나는데 김문수도 절대 단일화 안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말했던 그 모 씨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김문수 후배 어. 고등학교. 아니 김문수 입장에서도 이재명 날아가는 거 보고 있다가 만약 이재명 고등학교 날아가면 후배 자기가 서울대 해야지. 동문이야. 자기가 해야지. 왜 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비상 대권처럼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선 비포 애프터죠. 딱 되고 나서는 물론 주변의 압력은 세지죠. 너 이렇게 이거 걸고 당선된 거잖아. 이런 압력은 세지지만 빠져나갈 방법은 두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 원외위원장들 통해서 한 10여 명이 피켓합니다. 야 우리 80몇만의 당원들이 투표 참여하고 하는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단일화 위원회는 구성하지만 계속 못 상대방이 들어줄 수 없는 어떤 안을 한두 개씩 껴서 내는 거죠. 계속해서 그거는 시간을 끌면 무조건 김문수 편이죠. 한덕수가 김문수한테 게임이 안 돼요. 네, 수싸움에서 그건 안 게임이 안 돼요. 김문수를 김문수 너무 뭘 알아? 허당하게 보는 거죠, 사람은. 아니 김문수가 그 사람의 고등학교 선배, 대학교 선배라니까요. 그러니까 김문수의 나는 고집은 이런 꺾기 쉽지 않은 정말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카르텔에 3,200명 판사들이 다 순장조로 끌려 들어갈 거냐? 안 그럴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일부 판사들이 그 올리고 있지만은 이 움직임이 더 많아져야 되고
나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어쨌든 2심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무죄 내려준 네네네.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부장 판사 네네. 이 세 분이 대법원의 이 위법한 선고에 대해서 이번 위법한 선고에 대해서 입장을 이의를 좀 낸다고? 제기를 입장을 그런 건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건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사법부의 특성상 그 판사들 아니 못할 것 그래 같아. 같이 끌려 들어갈 거 순장할 거냐 이거지. 저 못할 것 누가 같아. 봐도 말도 안 되는 저희- 위법한 선고였었는데 판사들은 저희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고법부장과 그 다른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사권자를 날리면 된다니까 이 판에. 그 난리 그럴 결기를 가져야지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법원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은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우리가 체포하러 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판사들한테 맡기지 말고 선배 저녁에 이따가 오토바이 타고 가자고. 케이블 타이 어디서 구해요? 케이블 타이. 제가 제 방에 구해올게.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구해올게. 제 방에 각종 케이블 제 방에 타이 있어요? 10개씩 20개 있어요. 변수가 또 있는데 또 뭐가 있어? 파기환송심 고법 음. 고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말을 잘 들을까 이 생각이 그러니까. 또 있어. 아직은 변수들이 많아요. 아니 원희룡 직계 후배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초중고대. 근데 주심 판사 말고 또 같이 있는 판사는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다라고 또 하는데 근데 어쨌든 변경을 해주면 다 끝나는 거야. 네. 그래요. 그죠? 간단해요. 한 보름 기율 정도 변경, 대선 기율 이후로 변경하면 고법 되는 거예요? 일정을 변경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변경을 안 해주고 13일 정도까지 갔다. 그러니까. 탄핵이지 뭐. 그러니까 자, 데드라인을 딱 정해놔야 돼. 그렇지. 13일까지 11일인지 13일인지 날짜도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런 말. 대법관들의 생각은 아무튼 일반적인 사건이면 턱이 없는 기간이다. 30일 내에 어떻게 두 번 이렇게 나는 재판하느냐. 근데 그런데 판사들과 네. 정치인들이 붙은 거 아니야 지금. 그 네. 판사가 정치 영역으로 확 들어온 거 아니에요. 판사가 나섰죠. 판사들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건데 이거는 나는 정치가 이길 거라고 봐요. 정치가 훨씬 얍삽합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고 그렇긴 투명한 한데 사람들이지. 이 정도 판사급은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 당 의원님들은 공모 술수도 모르고 동작도 모르고 기만도 모르더라고. 아니 정치가 상상력 훨씬 네, 더 풍부해요. 정치가 네. 붙어보면 정면으로 붙는 거거든요. 지금 종합예술이잖아요, 정치는. 사법하고 정치가 정면으로 붙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게. 아니 우리 정보기관은 싫으면 가서 암살도 하잖아요. 우리 정보기관 말고 대체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네.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다 처절합니다. 아무튼 대법관들이 자 30일 내에 두 번 재판을 확정시켜주는 게 법정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이 얘기가 나는 나왔다는 비슷한 거. 얘기를 들었단 그거예요. 말이야. 우리 그들은 박선원도 정이 비슷한 났다. 얘기 들은 네. 거고 표현은 다 다르지만 다 다른 루트고. 워딩이 이게 맞을 거요. 제가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 같이 먹잖아. 이 그러니까 사람. 내가 한마디만 좀 하면은 네. 조금 전에 이거 전에 그 판사분 3명 나와서 뭐 네. 의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뭐 그중에 한 의원은 굉장히 좀 법원을 그래도 그럴 리가 법원을 없다. 믿어야 되는 그런 분들 좀 입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또 어떻게 막아요? 다 국회의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아니, 그런 분들이 일부 좀 한둘이 반영하는 아닌 거지.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근데 대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아니 그것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래도 니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 그렇죠. 라는 뜻으로 그 메시지도 발신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 아닐까요? 상황을 지금 일본도 들고 죽겠다 미쳐서 날뛰는데 이 상황을 보고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태까지 그래서 계속 판판이 지금 한 거 밀려서 그 선의를 믿고서는 근데 선의를 여기까지 온 믿는 사람이 거잖아요. 이제 없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동안은 9번 뒤집어도 한 1, 2주일 지나서 우리가 역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방 맞으면 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방 맞으면 끝나기 그냥 때문에 끝나고 못 돌아와요. 우리는. 한 방도 안 맞으면 안 돼. 이번에는. 맞으면 안 돼. 우리는 선빵을 날리고 선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 아니, 조치. 그러니까 같이 미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반 정도 미쳐줘야 돼요. 네. 그리고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막 반은 미쳤어요. 뭐 이렇게 선이 믿겠다 이런 사람도 혹시 있으면은 그 당에서 네. 정말 입 좀 닥쳐라. 입 좀 해주세요 좀. 제가 초선이라서 예,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겠죠. 네. 전략적으로 네. 종합적으로 자. 네. 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야 돼. 네. 내가 그래서
원래는 연휴 기간 우리 다 쉬잖아요. 방송 네. 방송. 하도 근데 지금 심각해서 나오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심각해서 이렇게 한가하게 쉴 때가 아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홍사훈 쇼는 특별 방송 지금 아 진짜? 오늘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이날인데. 아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나라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맞아요. 9시 반에 아니 진짜야. 나는 원래 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요일 날 전화해서 야 나 못 쉬겠다 나간다라. 아니 어린이날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원래 일하는 오늘 사람 진행 내가 어딨어. 대신 해주려고 그러니까. 했거든. 근데 그런데 야, 너- 지금 쉴 때냐 지금. 내가 건강에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니 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 뉴스 돌아가는 거 제보 받은 거 아니, 보니까 내가 안 되는 뭐가 거야. 돼요, 도저히. 아니 근데 내일 해 그러면 내일. 안 할래 나는. 홍사훈 쇼 바로 이어집니까? 네, 9시 아니, 근데 반부터. 비상이야 비상. 아 그리고 오늘 김경호 변호사랑 이쪽 어쨌든 이거 논리에는 논리로 다 맞붙어야 돼요. 저쪽에서 그렇지, 미쳐서 그렇지. 날뛰면은 그렇지, 그렇지. 논리로 해야 탄핵시키는 이유가 뭐 로그 기록 이것뿐만이 아니야. 보니까. 그렇지. 김경호 변호사가 논리를 탄탄하게 세워놨더라고. 그분이 원래 AI 아니야. 아 그래서 그런데 그게 막 이렇게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1분만. 1분만. 막 복잡하게 막 법리적으로 놀아서 내가 어젯밤에 그걸 다 봤거든요. 네. 이게 딱이야 그냥. 딱이야. 이거는 위법한 선고를 했다는 게 로그 안 봤다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네. 아 내가 봤어 하고 우기면 되는 거 내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헌재 갈때 탄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탄핵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절대로 이거 기각을 못 시켜요. 탄핵뿐만 아니라 특검만 사항이야 기가 특검. 시킬 수 있어. 근데 우리 홍 반장님 말씀대로 김경호 변호사 말씀 뭐 있어야 돼. 네. 내가 그거 그거 있어야 보니까 되는 너무 거야. 딱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어제 전화하고 밤에 네. 밤 11시 전화 걸어서 물어봤더니 잘하셨어요. 아이고 이걸 알아주는 기자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다행이에요. 정말. 이거 오늘 마지막 내가 그거 좀 10초만 골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특검 가야 돼요. 경찰 현장 집어넣어야 돼. 정보에서 이거 네, 저- 형사로다가. 네네. 어쨌든 곧 정식 이제 공식 대선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경찰 현장 정보에서 급히 제보 와준 게 벨라도 안정권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네. 지난 대선 때도 3년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신촌 뉴플렉스라든지 홍대 이런 데 예. 요지를 계속해서 지금 다 선점을 해서 그 집회 신고를 저 대선 날까지 왜냐하면 30일 이내에 다 할 수 있게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하기 때문에 이쪽 민주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빨리빨리 먼저 좀 그걸 해. 그래서 우리 후보에 유세하고 충돌시킨다는 거. 확성기로 그때도 방해를 한 적이 있어요. 이들이 세게. 해봐야 뭘 돼. 해도 안 돼. 소용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사호. 9시 반. 후보를 살리자. 저 요거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하고 바로 홍사호수 이어집니다. 자. 반장님 화이팅. 고맙습니다.